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됐다고 합니다.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장모가 구속됐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말이죠. 그래. 대통령의 장모도 구속되는데 왜 문재인 이재명 구속이 왜 안 되는 거야? 왜 김명수는 구속이 안 되는 거야? 대통령 장모는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데. 김명수는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대통령의 장모는 말이죠. 나이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별한 범죄 행위도 없어요. 도주의 우려도 없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법정 구속을 했어요. 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같은 사문서 위조의 범죄 행위가 많았다거나 또 여러 가지 비슷한 경제범죄 행위가 많았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70이 넘은 나이 드신 분을 말이죠. 그것도 대통령의 장모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대요. 대통령이 장모가 도주의 우려가 있을까요? 어쨌건 사문서 위조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대법원장이 공문서 위조를 했다면 이거는 사용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도 납북자 사건 그리고 이탈북 어민에 대한 북송 등등등 그 정점에는 문재인이가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이 아직도 뻔뻔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럴까요? 오히려 여론은 말이죠. 대통령이 법꾸라지니 뭐니 해갖고 법을 다 회피한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와 그 장모까지 근데 구속됐지 않냐? 무슨 법꾸라지냐? 이제 민주당 얘들 한번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여론으로 바뀌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냥 국민들은 그래 대통령 장모도 구속되네 윤석열 공정하네 이렇게 묘하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 참 이재명이는 아직도 구속 안 되고 조국이는 벌써 재판을 말이죠. 거의 한 4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20도 안 끝났어요. 이게 참. 좌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황이 장모가 구속됐다고 해서 만만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추천 버튼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가는데요. 들어오시면 구독, 추천 꼭꼭꼭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소식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 2심에서 법정 구속.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거예요. 사문서 위조입니다. 자, 이걸 굉장히 법원은 나쁘게 보고 있어요. 판사는 그래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 죄질이 악질이다라고 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많이 들으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변호사죠. 변호사가 입장문을 냈는데 그 입장문을 보니까 오히려 좀 쉽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소개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최은순 회장 법정 구속에 대한 변호인 입장,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더 쉽더라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자료 많이 찾고 이곳저곳 전화도 해봤는데 이 입장문이 가장 깔끔한 내용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은순 회장 법정 구속에 대한 변호인 입장 항소기간 및 법정 구속은 법리와 양형에 맞지 않아 변호인의 즉각 상고하여 법률을 다툴 예정이다. 자, 사문서 위조 부문은 상대방의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서 발생한 일로 일관되게 그 경위를 설명드린 바 있고 사문서 위조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소 위조를 한 이유가 사기를 당했다. 이거예요. 그 내용도 나옵니다. 최은선 씨의 피해가 판결로 확인된 것만 50억 원이 넘고 판결로 확인됐대요. 50억 원이 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그로 인해 안모 씨는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은 양형에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보는 과정에서 그 피해를 복구하고자 사문서 위조가 벌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기꾼을 상대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정부지 방법원은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였으나 법리상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명의신탁을 판단함에 있어 자금을 실제로 누가 됐는지 여부를 핵심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명의신탁해서 무슨 건물을 샀다. 이렇게 지금 그 기사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건물이나 땅을 산 사람의 자금 출처 최은순 씨가 돈을 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최우수 씨는 해당 토지의 취득에 있어서 자금을 전혀 댄 적이 없고 대출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보호증은 선 사실이 있다. 또한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본 사실도 없다. 돈을 벌어들이기 하나도 없다. 이거죠. 자금의 흐름이 전혀 연결된 것이 없는데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현행 대법원 판례도 반합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 이거야 잘못 판단했다. 이거죠. 더군다나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한 적이 없고이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모든 제세 공과금 또한 부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사실이 없다는 거야. 그냥 단지 여기서 보면은 보증을 썼다는 거죠. 피해를 많이 봤나 봐요. 보증서서 그러니까 보증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증서 다 피해보는 사람들 많아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해도 법인에게 손익이 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최은순 씨의 소유 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만 샀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재산이라고 또 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완전 악질들이죠. 법원이 그래서 판사라 그래요. 판사가 아니라 판세라고 그러잖아. 판사 10새끼들. 자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부동산 실명법을 판단한다면 현행 부동산 거래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최은순 씨는 다른 사건에서도 의정부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무죄받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안으로.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피해를 50억 원 가량 보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너무 답답하니까 50억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사문서 위조가 있었다. 그런데 그 사문서 위조로 피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피해본 사람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 사기꾼한테 돈을 받아내려고 억지로 뭔가를 만든 거겠죠.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주변에 또 이게 기가 얇잖아. 잘 모르니까 주변 사람 얘기 들어서 아마 그런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기꾼이 그걸 또 빌미를 삼아갖고 또 이제 문제를 삼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웃기게 도는 돈대로 잃어버리고 또 구속은 구속대로 당하고 또 보증은 보증대로 서고 자기 땅이 아닌데 자기 부동산으로 또 법원은 인정하고 아주 이상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동산도 아닌데 보증만 섰는데 자기 부동산이라고 해서 명의신탁으로 봤다. 그러면 나중에 그 땅 찾아오면 될 거 아니야? 내 땅이다 명의신탁이니까. 근데 또 그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비슷한 사건이 바로 이명박의 다스 아닙니까?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형 건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뭐 계속 좌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원도 다스는 이명박과 다 해갔고 이명박이 감방 갔는데 그럼 나왔잖아요. 지금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알 거야. 법원에서는 다스는 이명박 거라고 했는데 그 다스에 대한 법원에서는 이명박 거라고 했지만 다수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도 행사할 수 없는 거지. 얘 하나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죄는 받았는데 탓은 형 거지 무슨 이명박 대통령 거야?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권리를 이것도 마찬가지야. 명예 신탁했다고 하는데 그 땅에 대해서 권리를 하나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방만 간 거야. 감방만. 이거 진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장모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있죠. 사문서 위조한 부분이 있죠. 50억이 날아가니까 그거 찾으려고 사기꾼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한 부분이 있죠. 그건 잘못됐지만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려고 한 게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동종의 범죄도 없어요. 피해본 사람도 없어요. 나이도 74세야. 그런데 이런 사람을 법정 구속을 시켜요. 집행유예 정도 주죠. 집행유예 보통은. 근데 법정 구속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아무리 장모라고 해도 법에 의해 군림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국민들이. 그래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도 구속됐네. 되게 세뇌의 사람 공정하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 저는 맨 처음에는 야거봐라. 국민들이 장모가 범죄자니까 대통령도 오죽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여론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발자국 나갔어.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도 다 구속시켜라 이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소식을 아주 가슴 아프고 걱정도 되고 하지만 사실 또 크게 본다면 민주당이 망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김명수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여러분들 김명수는 공문서 위조예요. 공문서 위조 그것도. 대법원장이 경찰이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더 악질적인 거 없을까 하여튼 그랬는데 자기는 죄 없다 문제 없다. 경찰은 사람 죽일 수 있다. 뭐 이렇게 김명수는 주장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지. 오히려 경찰이 사람을 죽였으면 더 크게 죄를 받아야죠. 더 큰 처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런가요? 저도 뭐 이거 잘 몰라요. 솔직히 사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장모가 사문서 위주로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의 정도만 생각했다가 오늘 변호인 입장을 보니까 억울하기도 하겠다. 정말 억울하겠다. 그러니까 판사한테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50억 사기당하고 명예 빌려줬다가 이렇게 괜히 피해만 당하고 또 그렇죠. 사기꾼한테 이용만 당하고 50억은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판사한테 제가 왜 구속을 당해야 합니까?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피해본 사람도 없는데 제가 왜 구속을 당해야 합니까? 막 항의하다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할 만도 하죠. 제가 위에 설명한 내용을 조금 참고하시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거예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자료를 받기로 했거든요. 그 자료를 갖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들이 너무 표면적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돈벌이와 관련해서는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아까 변호인 입장문대로 설명이 되겠죠. 진짜 억울하겠다. 50억이나 피해를 봤는데 그놈은 그 여자는 구속되고 사기쳤다고 해서 2년 10개월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구속된 여자는 사기를 쳐서 50억도 못 받고 그 돈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사문서 위조가 됐고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된다. 야예 교묘하게 지금 좌파들이 뭐 사문서 위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돈을 엄청 번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50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거지. 그걸 돈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일을 벌였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근데 재판부가 주질이 악질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거는 뭐 한 74세의 나이 드신 분이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요? 여러분 들어야 진짜 너무 악질입니다. 너무 악질이야? 자, 나 진짜 야 76세입니다. 76세의 고령의 장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을 시킨다. 진짜 세상 진짜. 그럼 대통령의 장모예요. 임기가 4년이나 남은 그러니까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또 자기네들이 얼마나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있으면 구속을 시켰겠습니까? 언론들이 다 그렇게 나오잖아. 조선일보마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왜 억울한지 그걸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취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반면에 김명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구속 안 시키냐고. 경찰이 사람 죽인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이 언제 됐냐면요. 여러분들 2년 전이야. 2년도 더 됐어. 당시에 임성근 판사 사표 반려하면서 지금 사표 반려하면 안 돼. 민주당에서도 탄핵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표 반려하면은 내 입장이 뭐가 되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녹취가 나왔어. 또 근데 국회에서 질의응답을 했죠. 녹취록이 나오니까 아니 내가 이거 사표 낸다는 사람은 막은 거 아니 이거 그랬더니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만들었어요. 국기에다 거짓 답변을 해서 김명수는 그런데 이 재판이 말이죠. 아직 열리지도 않고 있어. 수사도 2년이 돼서야 지금 간신히 수사를 하고 있고 김명수는 부른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공문서 작성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는 사문서야. 사문서 위조야. 여러분들의 공문서 작성이 나쁜 짓입니까? 사문서 위조가 나쁩니까? 이건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득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야. 자기 위치에 대한 윤석열 장모는 50억이나 피해를 봤다고. 야, 이 사법부 이 새끼들 진짜 검찰 부하입니까? 아니 왜 김명수 불러갖고 조사 안 합니까? 깜빡 넣어야죠. 이거 압수수색해서 바로 영장 청구해야죠. 저는 진짜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참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김명수도 잘라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한 게 참 장모의 사건이에요. 장모의 사건. 그러면은 또 김건 여사가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밤마다 아휴 여보 어떻게 돼? 우리 엄마 어떻게 돼? 재판장 받고 그 새끼 마음에 안 들어. 그 새끼 완전 좌빨이야. 그게 새끼고 아우 재판하는 거 보니까 엄마 걱정돼. 50억이나 피해보고 돈도 못 받고 구속되면 얼마나 억울해.
그렇게 막 달달달 볶을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뭐 김건희 여사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 가족이 그래요. 대통령이니까 알아보고. 한동훈 장관 그 재판 있잖아. 그 신경 좀 써. 이번에 20에서 무죄 때려. 그러면 무죄 나옵니다. 여러분들 판사한테 전화해서 그 요즘 고생 많으시죠. 다음에 지금 의정부지방법원에 있는데 중앙지방법원으로 올라오시든지 뭐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럼 무죄 나온다니까. 그건 대통령이 지금 4년이나 남았는데. 근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바가지 좀 긁히겠네. 왜? 대통령이 정말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좌파 판사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믿었으니까. 근데 이런 판단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개입을 안 한 거야. 뭐 대통령이 사법 개입을 한다 한동을 시켜서. 별짓을 다 한다 뭐 법꾸라지다 다 거짓말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다 거짓말로. 야 진짜 윤석열 대통령 깨끗합니다. 예 훌륭합니다. 예 이제 나머지는 말이죠.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국민들이. 이게 여론이 나빠지지 않아요. 야 대통령의 장모도 법치주의에 따라서 구속됐는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신의 한 수를 보신 분들은 사기당해갔고 어쩔 수 없이 실수를 저질렀구나 안타깝구나. 근데 무슨 도주여가 있어. 도주 우려가 있대. 대통령 장모가 박근혜 대통령도 도주 우려가 있대. 와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전직 대통령이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을 시키고 대통령 장모가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을 시키고 이재명 문재인 조국 등등 한둘이 아니에요. 구속 안 된 놈들이 아직도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송영길은 아직 검찰에 불려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돈 봉투 사건 심각합니다. 심각해. 음악 이게 다. 김명수 때문이다. 김명수를 감방에 쳐넣어야 된다. 예? 내년 총선 제발 지금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겼으면 저도 막 흥분이 돼서 이거지면 이런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이 막 벌어진다니까. 여러분들 저도 진짜 억울해요. 재판 받으면서 좌파들은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참수해서 들고 다니고 단두대 세워놓고 단두대 칼 있잖아 그러고 집회를 했어요. 근데 저는 김명수래 저 박영수 특검 규탄하지 않아서 방망이 돌고 그것도 제가 주최자도 아니야. 주최를 한장기정 대표가 형님 이거 방망이 들고 연설해주세요. 방망이 들고 심판하자 이랬는데 그게 특수고무 집행방해라고 그래갖고 징역형을 때리더라고. 재판부가 경찰한테 몽둥이 휘두르고 경찰 차량 박살내고 탄핵 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경찰 차량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창문 깨지고 막 탄핵 스티커 붙어 있고 그거는 다 무죄고 그냥 방망이 들고 박영수를 규탄하라 탄핵은 무효다 이거 외쳤는데 징역형을 때리더라고. 집행유예 나왔어요. 재판해갖고 여러분들. 이런 재판부예요. 이런 재판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 그래서 이번에 꼭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밑에 사람들이 자료 빼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보내주려고 했을까? 이재명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구속은 빼낸 사람만 구속됐어. 그걸 지시한 사람은 구속이 안 됐죠. 아직 이재명은 일일 절로 다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불법인지도 불법인 줄 알면서도 경기도에 있는 자료를 빼내려고 했을까? 이재명이가. 그리고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쟤네들은 불법을 마구잡이로 저지르고 있어요. 그 윗선에서 이재명 문재인 이런 인간들이 근데 구속이 안 돼. 대장동 백현동 미래의 대북불법. 송금 재판만 하고 있지 뭐 구속이 안 돼. 이거 밑에 사람들은 자살하고 구속당하고 오른팔 왼팔 다 구속당했지 않습니까? 사업하던 놈들도 다. 구속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료 빼낸 사람도 구속당했잖아요. 시킨 놈은 누구야? 이재명 하니까 이재명은 아직도 민주당 당대표예요. 그러니까 뭐냐 민주당은 이 조폭 집단이 범죄 집단 밑에 있는 놈들은 뭐예요? 조폭 똘마니들이지 행동대장들이지 범죄 집단이야. 범죄 집단 민주당은. 근데 애꿎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만 구속이 됐네. 황당하네 황당해. 야 진짜 하이가 시청자 여러분들 속 터집니다. 그러나 내년에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통일부 장관 우리가 잘 뽑은 것 같아요. 예 자 김용호 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제 후보자입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할 만큼은 큰 잘못 없다. 아주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좌파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공격하려고 소재를 삼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명 뭐다 문재인보다 더 깨끗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돈 봉투를 돌렸습니까? 뭐 백현동 위례 이런 것처럼 부동산을 가지고 장사를 해먹었으니까 문재인처럼 태양광 가지고 사기를 쳤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면 참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데 참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명예회복한다고 우리 국민들한테 돈 받아간 인간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회복됐나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나온 거예요. 전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윤석열이 밉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만 들고 정권 교체해야지만이 박근혜 대통령 억울함도 풀고 석방될 수 있다. 그 방향으로 갔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아먹고 호의호식하고 집 사준다고 책 팔아먹고 지네들이 다 가져가고 야 진짜 박근혜 대통령만 불쌍한 거지. 박근혜 파리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박근혜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아주 똑부러진 올바른 입장을 갖고 있어서 믿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요. 세 사람이 잘 협력해서 분위기를 싹 바꿔야 됩니다. 통일부가 북한에 지원하는 부서입니까?